안녕하세요 여러분, 셰무와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 오늘은 135쪽 빠니니고요. 저희 빠니니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 치아바타만큼 한국에서 대히트를 친 이탈리아 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올리브유 20g 써놨는데 웬만하면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마시고 저희 이태리 거는 웬만하면 올리브유 써주세요. 그래서 항상 제 발효빵을 수업을 보시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강력분에다가 약간의 설탕, 소금, 이스트 넣고 그 다음에 물 넣고 기름 넣고 하면 굉장히 정형적인 과정인데 20분 동안 이전 방송 보신 분들은 손반죽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반죽이 하면 또 막상 해요. TV 켜놓고 그냥 쉬엄쉬엄 하시면 여기에다가 따스한 물을 넣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 따스한 물을 넣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야 저희가 발효가 잘 되죠. 발효가 잘 되는데 혹시 따스한 물을 안 넣으셨으면 사실 발효 시간만 늘려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왕이면 책에서 제가 제안드린 대로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발효 시간이 짧으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이스트가 들어갈 때 약간의 설탕하고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런 생각이 생길 수가 있죠. 아, 소금 해봤자 뭐 3g, 뭐 설탕 5g인데 넣지 말까 하시는데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스트의 먹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저희 혹시 뭐 시간이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설탕, 이스트, 소금을 한 볼에 같이 담아서 보시면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그걸 하는 거고, 저기 따로따로 넣어서 이렇게 해서 섞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저희 밀가루가 방어벽을 쳐주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항상 보시는 것처럼 볼 가장자리랑 아래쪽을 합치면서, 아래쪽에 항상 이런 날 밀가루가 가라앉아 있잖아요. 이거를 본반죽에 합쳐주고, 저희 맨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의 부슬부슬한 날가루가 안 보이는 그런 단계가 되면 이 기름 성분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까지 치댈게요. 선이 되면 기름을 합쳐주시고요. 제가 바로 이 방송 전에 했던 발효반이 그거예요. 저기 생각이 기억력이 뭐죠? 잉글리시 머핀. 그거는 반죽이 질어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다루기 어려우실 텐데, 저희 빠니니 반죽은 괜찮아요. 다루기 쉬운 반죽이고,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지점토든 뭐든 그런 거를 해보셨으면 저희 빵 만들기 매력에 맞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게 저기 올리브유가 20g이라 가지고 막 삐져나오죠. 하지만 저희가 20분 동안 열심히 치대는 동안 그 사이 이제 안 삐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번 하고 접고 한 번 하고 접고, 사실 작업대에서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고, 이렇게 볼 안에서 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이건 취향에 따라 하세요. 사실 제과학교 이런 데서야 막 내치고 접고 할 때도 있고, 물론 반죽이 많고 제과학교에서는 그거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막 여러 빵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 반죽기를 쓰겠지만, 저희가 홈베이킹 하실 때는 볼에 이렇게 하면 그거예요. 저희 볼 들고 다니면서 TV 앞에 갔다가 뭐 어디 갔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작업대 하면 작업대에서만 하셔야 되지만 취향 따라 선택을 해주시고, 제가 20분 손반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게 그렇게 변할 거예요. 손반죽을 열심히 칠해주셨나요? 이런 식으로 치고 반접고 치고 반접고, 이렇게 치고 제가 손 여기 바닥으로 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20분쯤 했으면 아마 표면이 매끄럽게 되고 이렇게 되셨을 거라면, 저희가 이제 발효를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1차 발효. 그리고 제가 1차 발효에 대해서는 여러 번 냉장 발효를 소개를 드렸는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1차만 냉장하지 않고 2차, 3차 해도 돼요 하시는데, 일단 1차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실 거예요. 실온에서 책처럼 50분 두셔도 되고, 냉장하실 거면 32쪽에 제가 써놨죠. 냉장에서 8시간에서 12시간 두고 나서 1시간 냉기 빼고 하셔도 되고, 아마 아침에 갖고 온 빵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밤에 냉장 발효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냉장에서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발효가 되죠. 일단 오늘은 실온이고요. 50분 뒤에 제가 모양 보여드릴게요. 빠니니 50분 동안 1차 발효를 했고요. 한번 강력분을 손가락에 찔러가지고 볼게요. 굉장히 발효가 잘 됐어요. 이제 빼가지고 분할을 할 거고요. 분할을 할 때는 항상 덧가루를 사용해 주시고요. 살짝 사용해 주시고, 이걸 꺼내가지고 4등분을 할 거고요. 4등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항상 반죽 만지는 동안 다른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옆에 덮어두는 거 습관을 들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옆에 덮어두고, 둥글리게 하는 거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어가면서, 혹시 양손으로 하는 게 허들 있으시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씩 해서 저희가 이제 각자의 길을 간 반죽이니까 얘를 이렇게 두고 15분을 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15분 동안, 아이고 뒤집어졌네요. 안정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얘도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잽싸게 덮어주시고, 덮어줄 때는 덧가루를 뿌려야 저희가 그게 하지 않아요. 위에 더 들어붙지 않기 때문에 마르면 안 돼. 반죽은 마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15분 뒤에 보여드릴게요. 휴지입니다. 휴지. 15분 휴지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한번 하나씩 해서 선형을 해볼게요. 저희 선형하는 과정 이런 게 책보다는 이걸 보시는 게 나으실 거기 때문에 살짝 덧가루를 뿌리고요. 책에는 그냥 네모나게 모양을 잡는다라고 해놨지만 사실 한번 이렇게 해서 조직을 정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납작하게 눌러요. 납작하게 눌러서 저희 밀대가 있으면 훨씬 편하거든요. 대부분 네모난 빵을 모양을 잡는 방법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3분의 1을 접고 밑에 것도 3분의 1을 접고요. 저희 모서리를 처리를 해줘야 모양이 네모내지겠죠? 이렇게 하셔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살짝 밀대로 밀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한번 밀어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4개를 대여를 해서 이따가 발효를 할 거예요. 저희 최종적으로 발효를 확인하고 볼 건데 강력분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눌러보시고 눌러진 부분이 그대로 있으면 부어주시면 돼요. 네, 저희 빠니니 만들어 봤고요. 저희 빠니니하고 치아바타 같은 그런 이탈리아 빵들이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에서 데이트를 칠 줄 이탈리아 사람들을 알았겠어요. 그래서 사실 모양 자체도 굉장히 샌드위치 딱 만들어 먹기 좋은 모양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드렸던 그 잉글리시 머핀하고 또 다른 모양으로 해서 항상 빵은 제가 만들어 보면 썰어보죠. 썰어보시면 굉장히 촘촘한 이런 느낌이시고요.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빠니니 그릴이 팔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부피도 크고 저도 살까 말까 100번 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막 이런저런 거 막 빵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너무 만드는 게 많은데 그걸 사서 뭐 매일매일 빠니니만 만들어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여기 책 만드는데 137쪽에도 여기에 그 사진이 있잖아요. 샌드위치 사진이 있는데 저희 후라이팬 보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바닥에 그렇게 된 거에다가 꾹꾹 눌렀어요. 눌러서 빠니니 그릴 모양만 낸 거기 때문에 빠니니 그릴이 하는 것도 결국 꾹 눌러가지고 안에 치즈하고 이렇게 딱 붙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그릴이 있으신 분은 쓰시고 없으신 분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저희가 일반 다른 빵들보다 색깔이 새하얘요. 새하얗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순수한 느낌? 그런 걸 풍기는 것 같아요. 식감도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운 빵이고요. 이런 종류의 식사빵이라면 사실 정말 극소량의 설탕하고 소금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빼면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그냥 쌀밥 한 공기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드셔도 될 정도로 건강한 레시피고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찾으신다면 첫 번째 책이야 뭐 다 통밀 뭐 설탕 다 빼고 이렇게 했으니까 첫 번째 책에 더 건강한 레시피를 봐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니니 재미있고 만만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의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137쪽 2차 발효하기 위해 모양 잡으실 때 어제 비디오에서는 잘 보여드렸지만 아랫부분이 여밈새가 잘 여며지지 않으면 빵은 항상 굽히면서 더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이 삐죽하게 튀어나온다든지 굉장히 모양 자체가 변형이 된 그런 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 잡는 법 거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여며주시고 혹시 내가 여미는 게 불안불안해 하시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꼭꼭꼭꼭꼭 꼬집어서 이렇게 눌러서 발효를 해주시고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 같은 거 흐트러지는 거 없이 다 맛있고 재밌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발효빵 저희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빵 4개 만들어서 누가 하루에 4개를 다 먹는 집이 많지 않잖아요. 가족이 아무리 4인 가족 기준으로 해도 그럴 때는 이렇게 이 상태 그대로 하나하나 밀봉을 하셔서 냉동을 해두시고 2주 안에 드시고요. 그 다음에 2주 안에 드셔도 자연 해동해서 드셔도 되지만 빵은 사실 바삭하게 토스트해서 드실 때 제일 맛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반 갈라서 냉동을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시면 빨리빨리 더 꺼내 드시기 쉬우실 거예요. 통째로 빵이 이제 시로에서 녹는 것보다는 반대로 잘 녹으니까. 네, 오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바로 다음 방송은 그걸 할 거고요. 핫 비스킷에 대해서 할 거고 거기서는 또 완전 다른 제 이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할게요.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 궁금한 거 해봐서 뭐가 망했다, 발효가 안 된다, 뭐 다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